자, 일단은 622쪽 이론 정리를 좀 먼저 하자고요. 이론 끝내고 문제 풀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622. 자, 비과세 파트죠?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과세하지 않는 것. 1번 국가 등. 항상 국가, 지자체, 조합 등은 비과세하죠? 비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자, 출제되는 게 2번이잖아. 귀속 또는 기부채납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의 시설용도 사회 기반 시설이니까 비과세하겠죠?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박스, 기업, 조건이 변경됐어. 기부하기로 해놓고 기부를 안 했다는 거죠? 매각증여 또는 니은. 기부하는 부동산을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그 다음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 비과세잖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임시건축물이더라도 뭐다? 사치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제외. 그럼 어떨 때 임시건축물 부과한다?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를 해요. 그래서 밑에 나왔네.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몇 프로? 2%. 등기는 안 하는 거. 중과기준세율로 부과한다고요? 그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예요. 자, 다음 신탁법. 자, 꼭대기 신탁법은 박스 3가지예요. 기업, 유탁자, 수탁자. 니은, 수탁자, 유탁자. 디귿, 수탁자가 신수탁자에게 넘어갈 때. 이럴 때는 비과세다. 그러나 박스 위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부과합니다. 어떤 애만 부과하지 않는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사례가 몇 가지가 있다? 기역, 니은, 디귿만 비과세. 나머지는 부과한다고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잖아. 기역. 기역, 신탁재산의 취득증,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그리고 주택조합 등이 비조합원용 취득은 과세한다고요. 조합원에게 과세하고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에게 과세합니다. 신탁법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과세합니다. 기역, 니은까지만 알아요. 자, 환매권 행사. 자, 환매권은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이거는 개인 간의 환매가 아니라 뭐다?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예요. 법. 그러나 2번 매도자 매수자 이거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하는 거예요. 2번은 환매 등기. 개인 간의 환매는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공동주택의 개수.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제외하네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 얼마이야? 9억이야. 일명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동주택 개 9억이야. 단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6번.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라 뭐다? 없는 상속. 당연히 비과세하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74쪽. (57번) 옳은 것. 1. 추징 대상이다. 추징 대상이 나올 때는 60일. and 가산세 제외. and 시골화법. 가산세 포함 틀렸죠? 제외잖아. 그 다음 2번은 뭐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80%죠? 그럼 어떻게 하고 매각했어? 등기한. 그럼 등기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요. 또는 신고한 이렇게 나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징수한다 틀렸죠? 징수하지 않는다. 왜 틀렸어? 등기한. 취득세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신고를 하거나 등기하면 80% 징수 안 한다고요. 그 다음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지목 변경, 간주 취득,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80%. 자, 80% 나와 있죠? 이거 뭐야? 2년 이내에 취득세를 2년,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이거 등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적용된다 틀렸네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뭐를 깎아주는 거야? 1개월 이내에 하면 신고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몇 프로 깎아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몇 프로 깎아준다?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는 거예요. 통지하기 전까지 하되 20%. 뭐를 깎아준다? 신고. 납부는 안 깎아줘요. 그래야 세금 내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준다고요. 1개월 이내 하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 깎아줍니다. 그래서 틀렸죠? 납부는 안 깎아줘. 그래야 세금 내니까. 납부가 아니라 뭐다? 신고 불성실 50%.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할 때 50%예요.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50% 신고를 깎아줘요. 좌우간 틀린 점은 납부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괄호가 중요해요. 이거는 가산세 포함이야. 이 기한 후 신고는 뭐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다?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죠. 그래서 가산세 포함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단 할 수 있다 해놓고 개월을 따져요.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50, 30, 20 기억해야 돼요.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대. 개월수 6개월 이내 하는 거야. 결론은 그죠?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야 최저 20% 깎아준다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그죠? 5번. 자, 그 다음 5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58번. 틀린 것. 틀린 거네요. 1번. 나왔잖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숫자가 고장난 쳐요. 매각하면 몇 프로? 80%.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가산세. 그럼 and 신고 납부하면 큰일 나요. 가산세가 붙었으므로 보통징수. 신고 납부에 속지 말자. 항상 일반 가산세든 중가산세든 보통징수예요. 그래서 50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접수하는 날까지. 지금 여러분들 풀어온 거예요. 지금 혼자 푸는 거예요. 조금은 풀어왔어요. 그죠? 그러나 40% 수강생은 전혀 안 풀어. 책 달랑달랑 갖고 나와. 쫓아오다 날 새는 거예요. 쫓아오다가 최소한 2문제는 풀어와야 된다고요. 2문제도 안 풀어와. 그 다음 3번.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 그럼 등기등록 관서의장은 지자체에게 통보해 줘야죠. 아무 때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 그래서 등기등록 관서의장 열받아. 20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4번은 뭐다? 신고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었죠?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뭐다? 이거를 합쳐서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을 합쳐서 위에는 항상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예요. 고지납부.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법인이. 절대 개인이 그러면 안 돼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조를 해야 돼.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세금 몇 프로를 올려버린다? 10%를 가산한다. 20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법인 열받아요. 10. 자, 그 다음 59번 괄호넣기래. 한번 해봐요. 시간 드릴게. 괄호넣기. 자, 문제를 먼저 봐야죠. 괄호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죠. 국외가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뒀다. 원칙은 며칠이다? 60일. 그리고 상속은 말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절대 9개월 하면 안 돼요. 다행히 9개월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그러나 국외에 주소를 두면 9개월로 바뀌어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60번으로 들어갑니다. 60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취득세 부가징수와 관련한 내용으로 나와 있죠? 자, 나왔다. 50만 원 이하는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틀렸네요. 그죠? 틀렸네. 왜 틀렸어? 취득가액이죠. 세액하면 틀려요. 숫자가 나오면 옆에 조심해야 돼요. 취득가액. 세액은 틀린다. 왜 가액이 돼야 된다?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니까 가액을 신고한다. 그럼 다 맞는 거야. 자, 상속은 뭐다? 6개월, 9개월. 벌써 3개월 틀렸죠? 말일부터 6개월이죠. 3개월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 3번 추가징수 사유죠? 추가징수가 나오면 뭐다?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절대 보통징수하면 안 돼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고요. 뒤에도 틀린 거야. 30일, 60일. 괄호 가산세 제외. 이거 맞았네. 엔드 신고납부. 보통징수 틀린 거예요.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 몇 프로? 80%. 80 맞죠? 그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이 됐을 때는 추징해야죠? 똑같잖아.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두 군데가 틀렸네요. 그래서 3번, 5번은 추가징수 사이에요.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납부.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몇 번? 4번. 자, 그 다음 61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61번. 옳은 것. 1번. 법인이 이제 전체 문제예요. 아닌 자. 개인이죠? 개인이 뭐 했어? 건축하거나 대수산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입증해야 돼? 90%. 이거 90%와 80%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80이 아니라 90%지.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산하면 어디 기억해? 대구. 대파리 하면 틀려요. 대구 90%. 대구. 그럼 답이 1번 틀렸고 2번.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두 글자로 뭐야? 중축. 그럼 증가된 부분을 원시 취득으로 보죠. 전체 면적을 원시로 본다. 틀렸어요. 증가된 부분을 원시로 본다. 그래서 원시로 봐서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할까요? 2.8%. 간주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늘어난 만큼 원시로 본다. 원시. 간주하면 틀려요. 2.8를 과세합니다. 자, 3번. 자, 3번은 뭐다? 취득신고를 한 후 했잖아. 그럼 80%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신고를 하고 팔았잖아. 또는 등기를 하고 팔면은 적용 안 합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번은 지목 변경이죠? 누가 했다? 법인. 그래서 지목 변경은 법인은 항상 입증해야죠? 입증하면 소요된 비용으로 가고 개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은 법인 개인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법인이 지목 변경했잖아요. 그 장부로 입증되면 그 과세 표준은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어찌고 저찌고 차액, 이거는 개인 지문이에요. 시가 표준액 차액은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법인 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는 그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 차액은 증가액, 개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죠. 이거를 길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 차액 줄여서. 좌우간 그런 거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좌우간이 있었어. 5번 고급 주택이다. 근데 이게 임시건축물이지 원래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야. 근데 사치가 되면 무조건 뭘로 전환된다? 과세한다. 빗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62번. 밑으로 내려왔네요. 옳은 것. 1번.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등기 불문한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번이죠. 설립시. 과점 주주잖아. 그럼 설립시 과점 주주는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해요. 본다 틀렸네. 자, 그 다음 국가 등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과세하죠.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사회 기반 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도 당연히 이런 거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답이 몇 번? 3번. 자, 4번. 계속 중복됐다.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무조건 틀려. 존속기간이 1년까지는 비과세. 1년이 초과하는 것은 과세합니다. 근데 상관없이 이게 뭐가 붙었어? 고급주택 사채잖아. 그럼 사채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근데 숫자 알아야 돼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대수선. 개인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9억 이하는 비과세죠.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면제가 아니라 부과한다. 이거 뭔 뜻이다? 법인이 아닌 자가 줄인 거야.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죠? 대수선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해? 90% 넘게 입증하면 그 가격을 믿어주는 거죠?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제외, 부과합니다. 건축할 때 취득가액 중 90% 넘게 입증하면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과세를 안 해요. 그러나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해요. 대수선은 이거 긴 거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는 90% 넘게 입증하라. 단 대수선은 제외, 무조건 부과합니다. 답이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풀어보시고. 자, 밑으로 내려와요. 60. 자, 풀거 다 풀어버리자고. 자, 63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목 변경. 뭐를 물어본다? 취득일. 이 간주 취득이죠? 이 간주 취득은 법조문이 중빠른 날이 꼭 나와야 돼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벌써 틀렸잖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다. 단 미리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다? 관계없이 틀린 거야. 중 빠른 날 전에 미리 사용하잖아. 그럼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어요. 빠른 날로. 자, 그 다음 연부. 연부는 등기일과 관계없이 틀렸죠?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로 간다고요. 항상. 제3분할 빼고. 그럼 연부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야? 최종 벌써 틀렸잖아. 사연. 사실상보다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사연.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이다. 관계없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포인트가 뭐다? 지목 변경. 누가 했다? 법인이. 법인이 했어요. 그럴 때는 벌써 뭐예요?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 시가에 그 비용을 더한 거 틀렸죠? 그죠? 과세 표준은 무조건 뭘로 한다?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과세 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과세 표준은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다. 몇 프로 세금을 늘린다. 법인 장부를 비치 안 했을 때는 20이 아니라 10이지. 10이야 10. 자, 5번은 변 하나 딱 붙여요. 요것 때문에 한 거야. 미등기 건물. 이거 채권자 대위등기죠? 채권자 대위등기다. 그럼 법상 납세무자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채무자. 한 글자로 갑. 한 글자로 갑. 세 글자로 채무자.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길게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 갑으로 출발하면 답이 갑이라고요. 을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을은 채권자, 신청자일 뿐이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64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64번 별 하나 딱 붙여라고요. 틀린 것.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기부 체납 조건 부동산은 비과세죠? 그러나 기부를 안 하고 뭐 한 거야? 기부를 했는데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죠? 당연히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으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또 하나 적어 밑에다. 조건 변경. 조건이 변경돼도 부과합니다. 두 가지가 조건 변경도 부과하고. 자, 오른쪽 79번. 자, 상속. 자, 상속인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 각자는 항상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 물건을 말함. 각자 지분만큼 낸다는 뜻이죠? 자, 3번. 국가가 유상이잖아. 국가가 유상이에요.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럼 국가가 유상 취득할 때 과세 표준을 물어보죠? 그럼 믿어주는 게 몇 개?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속일 수가 없잖아.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그래서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가. 국, 수, 공, 판, 장, 검증은 시가표준액을 안 쓴다고요. 어쩌고 저쩌고 나와도 또는 연부금액. 맞죠? 맞잖아요. 고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 자, 그 다음 나왔다. 4번. 포인트가 뭐다? 계약해제. 계약해제 60일. 항상 법정신고원에 계약해제를 시킬 때는 단서가 있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입증. 그럴 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 등기 등록을 한 후는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납부했으니까. 어떻게 계약 해제를 시켜야 돼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65번. 옳은 것. 옳은 거죠? 아, 근데
거기 5번 했잖아. 5번 안 했잖아. 꼭대기. 자, 공동주택의 개수. 단독주택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개구는 부과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괄호야. 대수선 제외. 대수선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괄호 제외.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65번. 자,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국가 외국 정부의 취득에 있어서는 원칙이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국가 등은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그때는 부과하겠죠? 원칙은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지목 변경. 뭐를 물어봐? 취득일. 간주 취득이죠? 항상 법조문대로 나와요. 공부상 변경된 날과 원칙이 뭐다? 사실상 변경된 날과 뭐가 들어가야 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간주 취득이나 원시 취득은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팔았잖아. 그럼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며칠 이내? 30일. 통보하거나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자체가 매수자를 파악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나온 거 계속 반복해 출제돼. 법인이 아닌 자. 또 나왔네? 그럼 건축했잖아. 또는 대수선하죠?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몇 프로 넘게 증명을 하라? 90%, 대구, 90%. 80 틀렸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면세점. 그럼 면세점은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리죠? 몇 년 이내? 1년 이내. 여러 건을 전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봐서 50만 원이 넘어가면 적용을 합니다. 포인트는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65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넘어가죠. 자, 이 문제집은요, 진짜 좋은 문제집이야. 막 복잡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문제집 보면 상당하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런 거 풀다 날 새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알아들었어요? 나오더라도 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0개가 기본이고 찍어서 2개만 맞히면 성공하는 거예요. 자, 66번. 틀린 것. 1번은 취득세 대상은 이거 몇 개야? 14개. 열거된 거.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열거된 거 14개예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씌워봐요. 14개인가 아닌가. 쉬지도 못해. 자관 통과. 자, 2번. 2번은 나왔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부담부 증여는 뭐가 답이야? 딱 나누면 답이야. 그럼 부담 많은 부분은 채무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 이렇게 나누면 답이다. 채무를 물어봐요? 나머지를 물어봐요? 채무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나머지는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틀렸어요. 유상. 그 나왔다. 취득세가 감면받았죠? 그럼 취득세는 감면돼. 그중에 20%는 뭘로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맞잖아요. 지방교육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4번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시가 표준액 얼마 이상? 3억 이상 엔드 증여.
그러면 몇 배로 증가한다? 4배. 4배. 표준세율의 4배. 그럼 4배는 몇 프로야? 12%.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그럼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기준세율의 4배니까 8%. 이렇게 4배짜리 나왔어요, 징역.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조정대상 지역. 엔드 3억 이상. 엔드 징역.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이 지문이 나오면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좌우간 이제 여러분들이 문풀이 이제 3번째 시간이죠?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세법도 10개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